보면 중간에 놓기가 어려운데 계속 막 다 읽게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책은 잠시 제 강의 때는 좀 덮어주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 제일 뒷페이지에 저하고 같이 읽는 걸로 강의를 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릴게요. 저는 매일신문사에 81년도에 입사했습니다. 1981년도. 지금 저 3월에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뼈를 이렇게 사사사 후비는 이런 바람이 불면 제가 3월 1일 날 처음으로 매일신문에 입사했던 그 3월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매일신문에 81년도에 입사를 해서 제가 문화부장을 하고 아까 소개했듯이 편집 부국장으로 매일신문에서 나왔습니다. 30년 정도 근무하고 제가 자발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나오게 될 형편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2010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매일신문에 프리랜서로 뭐 여러 가지 연재를 했습니다. 은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전국에 뭐 유명한 분들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계명대학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투리하고는 뭐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제가 국문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또 뭐 기자 생활을 하면서 사투리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뭐 관심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계명대학에 오니까 계명대학에서 사투리에 대해서 굉장히 확산을 시키고 또 이 사투리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그 중요성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 있는데 역할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 매일신문하고 얘기를 해서 매일신문에 연재를 한번 시작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사투리하고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그게 작년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먼저 한 게 자문단을 구성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강의하시는 이상규 교수님, 그리고 소설가 김주영 선생님, 그리고 시인 안도현 선생님, 그리고 계명대학에 그때 계셨습니다. 장옥간 시인님, 그리고 백가흠 소설가, 뭐 이렇게 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제가 이제 연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연재를 6개월 동안 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사실 제가 뭐 쓰면서 인기가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좀 한데 토요일 날 꽤 인기가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응이 좋을 때 대구의 리더들, 대구에 한 10명 정도 시장, 도지사, 뭐 시의회 뭐 의장들, 그리고 의사회 회장들, 뭐 이런 경제계, 재계 뭐 이런 분들 CEO들하고 해서 10분을 제가 선정을 해서 매일신문 1면에 그 CEO들이나 그 대구의 리더들이 어떤 사투리를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1면에 제일 먼저 실었습니다. 그래서 권영진 시장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투리가 아재니껴 였습니다. 안동 출신이니까. 그리고 이철우 지사는 김천 출신이니까 와이카노 뭐 그리고 뭐 교육감은 우짜꼬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인기가 좋아서 권영진 시장이 아재니격하는 그 사투리가 나가고부터 대구시에 뭐 행사가 있으면 권영진 시장에게 모두가 아재니격하고 이제 인사를 악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매일신문도 굉장히 이 사투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셨어요. 그래서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매일신문의 연재가 끝나고 나니까 계명대학에서 이걸 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계명대학에도 출판부가 있습니다. 근데 계명대학에서 만들지 말고 이왕이면 매일신문에도 출판부가 있으니까 매일신문에서 매일신문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계명대학하고 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그 다시 사투리라는 그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좀 재밌었던 것은 매일신문에서 이 책을 독자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그런 어떤 광고를 냈습니다. 이게 신청만 하면 독자에게 주소를 알려주면 독자에게 이 책을 무료로 주겠다. 그래서 매일신문이 처음에 한 500건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500건 이상은 그렇게 원하는 독자가 없을 거다. 이런데 너무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아가지고 매일신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계명대학에서 혹시 갖고 있는 책을 좀 줄 수 없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200건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일신문이 700건 정도의 어떤 독자에게 하고 그걸 끊었습니다. 이제.
근데 제 개인적으로 매일신문 기자들이 이 책을 좀 구할 수 없느냐고 굉장히 많은 전화가 와서 제가 좀 구할 수 있는 건 구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을 이제 하고 나니까 이제 용학도서관에 김상진 관장님이 이 책을 본 겁니다. 보고는 우리 도서관에 이 사투리에 대해서 좀 강연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사투리에 어떤 좀 다양한 여러 가지 강사가 나와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전체 시리즈를 얘기하고 전체 이 스토리를 말씀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처음보다는 좀 중간에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적절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한 5회째쯤 되죠. 5회째쯤 제가 이제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오늘 강의는 어떻게 3개로 큰 파트로 진행이 됩니다. 첫째는 지금 사투리는 어느 정도 어떻게 인식이 되고 어느 정도 어떻게 지금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 사투리를 가지고 물론 이렇게 문학인들이 많이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사투리로 돈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이 사투리로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의 어떤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사투리로 기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사투리로 또 상품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또 그림도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 사투리가 어떤 글로뿐만 아니라 어떤 상품으로 나오고 관광 자원화되는 게 어떤 게 있는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 사투리를 어떻게 하면 확산시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이 사투리를 쓰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이 사투리를 정말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제가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이 강의를 마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사투리에 대해서 지금 사투리의 어떤 현실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투리 제가 여기자를 처음 하면서 전국에 여기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 모였죠. 전국에 모여가지고 이제 여기자들의 의견을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 사투리 때문에 부끄러워서 내가 사투리를 얘기하면 서울에 있는 기자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 때문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제가 어떤 발표를 굉장히 망설였던 적이 있었어요. 제 내용은 굉장히 좋았으나 이걸 상대방이 듣고 내 사투리 때문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부끄럽기도 하고 주눅이 들어서 제가 말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투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약간 틀린 말, 표준말은 맞는 말, 사투리는 틀린 말, 또 사투리는 약간 촌스러워 보이고 좀 없어 보이고 그래서 사투리는 왠지 연세가 많은 분들만 쓰는 것 같고 이런 게 지금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취업준비생에게 사투리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60% 가까이 취업준비생이 사투리 교정은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왜 사투리 교정이 필요하냐고 얘기를 했더니만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80%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을 수 있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투리를 사용해야 더 직장생활 취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젊은 사람들은 사투리를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좀 당당하지 못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명대학교 학생에게 우리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계명대학 학생 400명에게 사투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했더니만 우리가 문제를 냈습니다. 한 10문제 정도 사투리를 했더니만 그 10문제에 평균 4개를 맞췄습니다. 근데 제일 못 맞춘 게 뭐냐 하면 시시막꿈 하는 걸 학생들이 거의 못 맞췄습니다. 시시막꿈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각각 이런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10명 중에 2명도 맞춘 10명 중에 거의 못 맞췄습니다. 근데 이제 새그랍다
그리고 곽중에 이런 건 학생들이 10명 중에 8명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새그랍다 이런 건 참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곽중에 이런 말은 이제 많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계명대 학생뿐만 아니라 부산일보가 사투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매일신문보다 훨씬 관심이 많아서 부산일보는 사투리로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사투리로 기사를 적어서 기사를 내보내는 겁니다. 뭐 전체가 다 아니라 한것만. 근데 이걸 하다가 중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투리로 이렇게 기사를 쓰니까 이게 무슨 부산 사투리냐, 대구 사투리지. 뭐 이렇게 항의가 하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결국 하다가 중지를 했습니다. 근데 부산 쪽에서 사투리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일보가 초등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사투리를 조사를 했어요. 했더니만 60문제를 냈는데 10문제를 맞춘 학생이 초등학생입니다. 10문제를 맞춘 학생이 60% 정도였어요. 10문제를 맞춘 학생이 60%. 나머지는 거의 못 맞춘 거죠. 거의 못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걸 가장 잘 맞췄느냐 하면 이 학생들이 뭘 모르느냐 하면 어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셋대가 뭡니까? 열쇠. 셋대는 맞춘 학생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끄내기. 끈 맞춘 학생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동계다 뭐 포개다. 네, 그럼 학생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야이다를 뭐라고 그럽니까? 앱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걸 학생이 뭐라고 썼겠습니까? 앱이다를 이제 이게 표준말로 쓰는 걸 뭐라고 학생들이 썼겠습니까? 아빠다. 이렇게 쓴 학생이 엄청 많은 거예요. 앱이다를 아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대 학생들을 보면서 이게 부산일보의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사투리에 대해서 전혀 많이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우리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결과를. 다시 태어나도 사투리를 쓰고 싶다는 학생이 60%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다시 태어나면 사투리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더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학생 60%가 다시 사투리를 쓰고 싶다. 물론 뭐 여기 대구에 있으니까 또 이제 그런 응답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의 99%가 사투리를 보존해야 99%가 하는 게 거의 100%가 사투리를 보존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투리가 지금도 우리가 사투리를 확산시키고 사투리를 보존하고 이렇게 하는 노력이 지금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생 60% 사투리를 쓰고 다시 태어나도 사투리를 쓰고 싶어하고 99%가 사투리는 보존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업을 하면서 정말 가능성이 많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 밑에 세대, 그 밑에 세대도 사투리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이 사투리가 이어지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자. 그러면서 우리 이제 열심히 매일신문에 연재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투리에 대해서 서울 쪽에 그렇게 대구에 있던 사람이 서울로 올라가면서 이제 사투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일례로 대학 동아리에서 부산 학생입니다. 근데 대학 동아리의 회장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부산 학생에게 나는 너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너가 빨리 사투리를 좀 고쳐달라고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올린 거예요. 이게 화제가 된 겁니다. 사투리가 어디 병인가 고치게.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온 거예요. 야, 사투리를 왜 고치느냐? 병이냐 사투리가? 우리가 왜 사투리를 고쳐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항의 글이 많이 올라오니까 이제 이 학과의 대표가 그 모임의 대표가 그 글을 내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서울에서는 이 부산이나 이 대구 어떤 호남 쪽의 사투리도 이게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학생들이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공개적으로 이제 좀 너가 빨리 표준말을 익혀라. 그래서 표준말을 사용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제 대학생 60%라고 그러지만 이게 만약에 계대 학생이 아니고 이제 서울에서 올라간 학생들이면 과연 이런 60%가 나올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학생 99%가 사투리를 보존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사투리가 한번 없어지면 참 이 회복되기가 다음 세대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 사투리는 거의 잊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이렇게 회복하는 것도 그 굉장한 노력과 굉장히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사투리에 대해서 좀 당당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 손자에게도 사투리를 가르치고 뭐 이러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며느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우리 손자를 내가 키우고 싶다. 이러니까 물론 우리 아들들이 다 서울에 살고 있기 어머니 그건 안 됩니다. 왜냐 내가 사투리가 심해서 어머니 그건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하여튼 이 사투리를 지금이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투리가 어디에 가장 잘 보존이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투리가 어느 지역에 어느 쯤에 가장 잘 보존이 돼 있다고 생각하셔요? 네? 그래요. 제가 제일 놀란 게 취재를 하면서 제일 놀란 게 사투리는 어디에 시골에 있지 않을까? 사투리의 그래도 원형은 시골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시죠? 사투리는 아무리 시골에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나 놀란 발견을 했습니다. 안동장에 가도 안동 사투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했니격 안 했니격 하는 걸 얘기하는 사람이 잘 없다고 안동장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물건 사러 오는 사람 껴 얘기하는 사람이 요즘은 보기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어디에 있는지 서울에 있었어요. 서울 어디 있었을까요? 왜 경상도 사투리가 서울에 보존이 잘 돼 있을까요? 재경 동창 이 사람들이 우리는 오염이 되잖아요. 안동에 살면 안동하고 표준말하고 막 섞여가지고 오염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어릴 때 그 고향 말이 그냥 머릿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나면 오염되지 않은 그 원형의 말을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안동의 원형의 말이 재경 향후에나 뭐 재경 동창에 거기에 다 있다고 얘기를 듣고 내가 물음을 쳤습니다. 맞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표준말이 다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우리 말이 점점 흐려지는데 그 사람들은 그 머릿속의 고향말을 서울에서 잘 안 쓰기 때문에 머릿속의 고향말이 그대로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안동의 사투리가 그대로 그 사람들이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적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번에 취재하면서 제일 건진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서울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재경 동창회나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사투리를 빨리 채집을 해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투리는 돈이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사투리가 어떻게 돈일까? 이런 생각이 들죠. 사투리를 상품화합니다 지금. 그래서 사투리를 이게 우리 생활에 이렇게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투리를 돈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투리를 상품화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니만 생각하면 진짜 돌아삐겠다. 이게 이제 사투리로 엽서를 만들고 사투리로 달력을 만들고 사투리로 모자를 만들고 사투리로 연필에 사투리를 합니다. 뭐라고 적어줬냐면 쇠가 빠지게 공부하자. 뭐 이런 걸로 연필에 적고 그리고 이 사랑하는 얘기를 엽서로 이게 사랑 엽서입니다. 고마 문디는 인자 이자 붙고 까리한 놈 여 이때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어디서 하느냐 하면 광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송정역이라고 KTX가 서는 역이 있습니다. 그 역에 광주에서 이런
광주 사투리만, 전라도 사투리만 쓰는 게 아니라 전국의 사투리를 다 만들어 가지고 가게를 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봤어요. 그래서 갔더니만 어느 게 가장 인기가 있느냐, 장사는 되느냐 이러니까 이 사랑엽서, 네가 글로 갈라니까 꼼짝 말고 그 있으라 뭐 이런 거. 사랑엽서가 고백엽서라고 돼 있네요. 경상도 고백엽서. 이 엽서하고 달력, 징한 8월 뭐 이런 달력이에요. 8월을 앞에 수식하는 이런 말로 해가지고 달력을 만든 거예요. 징한, 이 호남지분 많이 쓰잖아요. 징한 8월. 이렇게 해서 제일 히트한 상품이 이 엽서, 이거 사랑 엽서하고 달력이라고 그래요. 달력. 그리고 지금은 모자도 만듭니다. 모자에다가 이 사투리, 가방에 여름 에코백 있잖아요. 천백에다가 이 사투리를 박아가지고 상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지금 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송정역이니까 KTX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들르는 거예요. 들려서 사투리,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사투리 사가고,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가 고향인 사람은 전라도 사투리 이 엽서를 뭐 가격도 얼마 안 하니까 이런 걸 다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굉장히 잘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걸 사가는 사람이 나중에 이걸 만든 사람이 여자분이에요. 다음에 강의하러 오십니다. 이 여자분이 전국에서 팬레터를 많이 받는데요. 이런 내 고향 말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 편지가 많이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대구에도 이런 걸 좀 하시는 분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대구 시청에서 외지의 손님이 오면 이런 글을 넣어가지고, 사투리를 넣어가지고 뭐 스카프를 찍어도 그 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뭐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구 경상도임을 알리는 그런 어떤 선물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대구시청에 제가 건의도 하고, 그리고 우리 계명대학도 학생들에게 새가 빠지게 공부하자 뭐 이런 걸로 내가 연필을 만들어서 신입생에게 줄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투리를 이렇게 뭐 거창하게 크게 막 플랜카드를 내걸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이 사투리를 쉽게 접하고 쉽게 만날 수 있는 이런 것부터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걸로 또 돈도 벌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알리기도 하면서 또 이게 젊은이들에게 이걸 하시는 분들이 젊은이에요. 젊은이들의 어떤 일자리가 생기고, 젊은이들의 어떤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젊은이들이 재밌게 이 사투리를 가지고 놀면서 돈도 벌고, 그리고 사투리도 알리고, 이런 게 정말 이 권할 만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대구에도 저는 이런 걸 하나 있었으면 대구역이나 동대구역이나 안 그러면 매일신문에 뭐 어디 안 그러면 뭐 현대백화점 어디에 이렇게 팝업 스토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온 사람들이 하나씩 그래서 기념으로 방문했다는 기념으로 한 개씩 들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투리를 여러분 대구은행 뭐 다 아시잖아요. 뭐 대구은행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상품 단디 최고 히트 상품입니다. 단디. 이제 똑띠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은행에 제가 이제 CEO를 만나러 갔더니만 그 사람들 결제 이 문서에 단디하자, 똑띠하자 뭐 이런 게 딱 재료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고의 히트 상품입니다. 단디하자, 뭐 단디, 똑띠, 뭐 또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춰가지고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굿즈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걸 이렇게 인형 만들어가 단디 인형, 똑띠 인형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거나 안 그러면 이 고객들에게 선물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기업들이 이렇게 이용을 하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만의 항공사들이 이제 제주도로 올 때 제주도 상공에 가까워 오면 제주도 제주어 뭐 언제 없애라는 거, 뭐 혼재 없으라는 거, 이런 걸 반드시 가르친다고 그래요. 대만 항공에서 그런 어떤 기내에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제주도가 가까우면 제주도 사투리, 제주도 방언을 한 개씩 알려주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경상도에 있는 우리 요즘 항공사가 많잖아요. 항공사의 그 스튜어디스가 제일 먼저 멘트를 할 때 우리가 보통 표준말로 뭐 오늘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걸로 다 멘트를 시작하는데 저희 항공은 오늘도 만석입니다. 만석이라 예. 만석으로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굉장히 히트한 항공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지역의 사투리를 이용함으로써 그 항공사에게 친근감을 주고, 그리고 이왕이면 또 우리 지역의 말을 또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항공사를 뭐 선호할 수도 있겠죠. 여러 인상이 깊을 수 있겠죠. 그렇게 이 사투리를 자기 영업에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궁무진합니다. 나는 건복주도 뭐 사투리 상품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뭐 그런 것들 그렇게 우리 업에서 얼마든지 이 사투리를 잘 이용해서 대구 경북권이며 우리 대구 경북 지역민에게는 멋진 지역민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사투리 뭐 상품을 만들 수 있고 그럼 대구를 떠나서 타향에 계시는 분들은 또 그걸 보면서 내 고향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젊은이들도 그런 상품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사투리를 기억하고 사투리를 접하고 뭐 이렇게 하면 큰 힘 안 들이고 제가 굉장히 사투리를 이렇게 잘 공부할 수 있고 사투리를 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지자체에서도 요즘 이 사투리를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에서는 이 도의 특산물을 파는 걸 어떤 인터넷에 그 홈페이지를 사소라고 해요. 사소. 그리고 경북 TV는 보소.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이 사투리를 활용해서 이제 이 이름을 짓는 거죠. 그래서 대전시에는 우리 여러분들 뭐 자전거 이렇게 타는 거 있잖아요. 돈 빌리고 타는. 서울은 따릉이라고 그래요. 근데 대전시는 뭐예요? 충청도는 뭐예요? 보통 끝발이 유잖아요. 해스유 뭐 이러니까 타슈예요. 타슈. 자전거 타슈. 그리고 그 대전에서 만들어내는 시청에서 만들어내는 잡지는 보슈. 그리고 대전에서 어떤 교통 안전을 위한 어떤 캠페인을 할 때는 먼저 가슈. 먼저 가슈. 이 캠페인 그 공식 문구가 먼저 가슈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 지역의 어떤 특성을 이용해서 이제 이름을 짓는 거죠. 광주는 그 따릉이 자전거를 타랑깨예요. 타랑깨. 그렇게 뭐 무슨 깨 이런 걸 많이 하니까 타랑깨.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구에는 그럼 과연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떠오르는 게 잘 없죠. 그죠? 그래서 대구가 좀 이런 거라도 좀 분발을 해봐야 되겠다.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3호선 다니잖아요. 3호선 저 이름을 나는 뭔지를 몰라요. 저 이름이. 처음에 이름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저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저 이름을 좀 사투리면서 굉장히 정겨우면서 이런 이름을 지어주면 3호선 굳이 3호선이라는 이름 말고 무슨 선 가령 이 사투리 이름으로 하나 지어주면 그 얼마나 정감이 가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구는 왜 대구를 대표하는 사투리로 만든 어떤 지자체의 어떤 그런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데가 결국 제주도예요. 제주도는 아주 특색이 있는 거니까. 제주도는 제주어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을 별도로 만든 거예요. 그 마을에 들어가면 제주어를 그렇게 방언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곳도 있고요. 그리고 이 해설도 문화해설사, 관광해설사에도 제주도 방언을 많이 섞어가지고 이제 해설을 그 지역의 해설을 하고 또 그 제주어를 체험할 수 있는 카드도 팔고 제주도 이 단어 카드를 파는 거예요. 그 뒤에 표준말이 적혀 있겠죠. 이런 카드도 팔고 이렇게 해서 제주도는 이렇게 길거리에도 이렇게 밑에 이렇게 제주어를 이렇게 많이 적어놨어요. 어느 지역에 가면 많이 적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활용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통영이나 이런 데 가면 대학생들이 이제 지역을 다니면서
그 지역에 맞는 역사를 끄집어내서 그 지역에 맞는 역사를 사투리로 만들어서 이 관광 안내문 뭐 이런 것도 하면 제가 꽤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동에 가면 안동에 뭐 도산서원이면 도산서원의 전체 관광 안내물을 사투리로 하기 어려우면 일부라도 사투리 안동 사투리로 한두 줄 이걸 대학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하면 굉장히 우리가 그냥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외지에 오신 분도 아 이게 안동 사투리구나 이런 걸 잘 알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자체도 굉장히 이 사투리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하셔가지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철우 지사는 우리 여기 이 어머니 사투리에 많은 관여를 이렇게 돈도 이렇게 지원도 하시고 많이 관여를 하셨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투리는 경쟁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 서울 사람은 대구 사투리를 모르고 사용할지 모르지만 대구 사람은 표준말 외에 사투리를 하나 더 가지는 것이어서 말하자면 외국어를 하나 더 아는 거여서 오히려 경쟁력이 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언어를 좀 더 다양하게 이렇게 좀 더 정감 있게 하려면 우리 언어의 곡간을 굉장히 넓혀야 된다고 제가 지금 책에도 그래요. 우리 언어의 어떤 곡간이 뭐예요? 네, 어디 이렇게 하는 그 곡간을 넓히기 위해서는 표준말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 어떤 섬세한 전번에 안상학 시인이 요전 시간에 했을 때 그 사투리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미묘한 그 어떤 기운, 그 어떤 색깔,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 사용함으로써 우리 언어의 곡간을 훨씬 풍요롭고 부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투리는 뭐 틀린 말이고 안 써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사투리도 더 우리가 품어 안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언어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뭐 사투리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정감 있고 꼭 맞는 게 있잖아요. 그냥 표준말보다. 근데 제가 제 룸메이트가 강원도 영월 사람이에요. 영월 사람인데 이제 여기 경북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꽤 오래 살았죠. 이 지역을 살아도 이 지역이 가지는 그 미묘한 그 뉘앙스를 살리지 못해요. 우리는 이거 좀 해주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안에 청유형이 미안함과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다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근데 우리 룸메이트는 그걸 못하고 그냥 주소 밖에 못해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 뉘앙스 우리 요 경상도 사람이 아니면 그거 표현하지 못하는 뉘앙스는 이게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디 가가 주소라는 말을 절대로 쓰면 안 된다. 이게 상대방인데 굉장히 강압적인 그런 그 흉내만 내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소 안에 해주소 이 안에 여러 가지 미안함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요. 미묘하게 그걸 캐치하고 하는데 그걸 흉내내면 그 맛이 나지 않아요. 그냥 주소 하면 그냥 주소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사투리라는 게 우리끼리 이렇게 큰 뉘앙스가 정말 우리끼리만 통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많은 우리끼리 통하고 우리끼리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우리끼리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서로 이렇게 친밀감을 주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지역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런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투리가 그냥 어떤 뭐 사투리 나쁘고 좋다, 뭐 표준말이고 뭐 사투리는 촌스럽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사투리는 우리 지역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도구예요. 사랑하는 도구. 포용하는 서로와 서로가 연결되는 그런 어떤 정말 어떤 것보다 소중한 그런 저는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서로 이렇게 많이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투리를 이제 하고, 그리고 이 사투리 대회를 좀 많이 엽니다. 이게 지자체에서 굉장히 하기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자체도 자기 지역의 사투리 대회를 굉장히 많이 엽니다. 안동에는 지금 10년 이상 되는 안동 사투리 대회도 있고요. 뭐 영천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투리 대회를 제가 매일신문에 연재를 하면서 이러지 말고 우리가 사투리 대회를 우리도 한번 열자. 그래가 작년에 첫해 사투리 UCC 대회, 사투리 동영상 대회를 작년에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2회째죠. 그래서 처음으로 열었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이게 이제 동영상도 찍어야 되고 사투리 각본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 저희들이 걱정한 게 우리 학교 측에서 걱정한 게 이 사투리 연세 많으신 분만 다 참여하면 어떡하지? 이러는데 그게 기후였어요. 젊은 애들이 그렇게 UCC니까 아무래도 젊은 애들이 좀 강점이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 UCC 대회에 참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나 많은 작품이 들어와가지고 심사하는데 사실 어려울 정도로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올해는 그렇고 내년에 한번 매일신문하고 계명대학이 공동 주최하는 UCC 대회에 한번 참여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분들이 찍고 콘티도 만들고 대사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재밌는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투리로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제 전국에 취재를 다녔어요. 사투리로 이분은 뭐냐 하면 뭐 어떤 일을 하느냐면 사투리 왜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를 이걸 전체를 사투리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투리로 글을 쓴 거예요. 이 젊은 친구예요. 이분이 포항계에 계시는 분인데 이 사람은 외국에 유학을 오래 했어요. 외국에 유학을 오래 하고 이제 포항에 한 15년 만에 이제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이 사투리 작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할머니가 그립고 외국에 있으니까 이 사투리가 너무 그리웠던 거죠. 그래서 포항에 돌아와서 고향에 할머니의 그 사투리 이런 걸 보면서 어린 왕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 어린 왕자를 사투리로 한번 경상도 사투리로 한번 번역해서 책을 내보리라 이렇게 해서 제목이 에린 왕자입니다. 에린 왕자 이렇게 해서 책을 냈습니다. 근데 이 번역했는 걸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때요?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어요. 번역을 해가지고 대구에 있는 교수분들에게 또 보여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가 이걸 전국의 사투리, 팔도 사투리로 자기가 번역해보고 싶은 게 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의 책을 제가 돈을 주고 샀습니다. 서점에 가서 한 권 사가지고 제가 읽으려고 들어 누워가지고 읽으려고 하니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요. 왜 읽을 수가 없었겠어요? 제가 눈으로 읽으니까 도저히 사투리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눈은 절대로 여러분 앞으로 사투리를 혹시 읽게 되면 눈으로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독해가 안 돼요. 우리 눈은 이 표준어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사람인데 전화를 해서 내가 네 책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읽어보려고 들어 누웠는데 이거 뭐 책이 이렇게 얇으니까 그래서 누워서 읽어봐야 되겠다. 들어 누웠는데 이 무슨 말인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맞습니다.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소리내어 읽으니까 다 알겠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는 우리가 사투리를 눈으로 안 보잖아요. 소리내어 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읽기가 좋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이게 지금 뚝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약간 눈에 들어오지. 이걸 글로 딱딱하게 적어놓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우물가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몰라요. 그래서 소리내어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더라고. 소리내어 읽으니 들어 누워가 금방 다 우리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금방 다 알겠는 거예요. 내 입이 짝짝 붙는 거죠. 그래서 사투리는 이 말을 해야 돼. 눈으로 보는 게 아니구나. 말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제가 정말 큰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투리는 무조건 앞으로는 소리 내어 해야지 눈으로 읽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저는 이 친구가 젊은 친구가 자기 고향의 할머니의 그 언어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어린 왕자를 자기가 번역하게 됐냐면 독일은 전국 지역의 이 어린 왕자를 전국 지역의 사투리, 그거는 사투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역 언어. 그래서 사투리로 버전을 다 만들어가지고 출판을 한대요. 그만큼 지역 언어가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 독일은 이 어린 왕자를 지역마다 사투리로 다 번역을 거의 50몇 개가 된대요. 번역본을 다 만들어서 출판사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친구가 왜 우리는 뭐든지 책은 표준말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건가?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러면 그 출판사에 이 어플라이를 한 거죠. 너그 나라에서 지역 언어에 대해서 여러 판형을 만드니 나는 우리나라에서 어린 왕자의 판형을 만들겠다. 지원을 좀 해다오.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도전해서 지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젊은이여서 나는 이룰 수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고 젊은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더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독일의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자기가 독일의 출판사에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보냈겠죠. 그래서 한국의 이 지역 언어 버전을 자기가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독일에서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출판형하고 판형하고 다 보내줄 테니까 거기 맞춰서 너그 사투리를 올려서 그냥 만들기만 해라.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지금 했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해 겨울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꽤 인기가 있었어요. 이 지역이 이 사투리 에린 왕자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다음에는 전라도판을 만들겠다. 그래서 자기는 전라도를 모르니까 그 전라도 사람하고 조인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능하면 전라도의 유치원 학생들하고 전라도에 사투리를 하시는 교수분이나 선생님분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책을 만들고 싶다. 왜냐? 젊은 애들이 그 지역의 사투리를 알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이런 책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굉장히 참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해서 제가 이제 포항까지 인터뷰를 하러 가고 그렇게 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렇게 요즘은 세계적 교류가 쉽잖아요. 이런 걸 이제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 지역 사투리도 독일에도 알릴 수 있고 세계적으로 다 알릴 수 있겠구나. 우리 지역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세계적으로 우리 지역의 사투리를 알릴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너무나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더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런 친구가 우리 지역에 있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이분은 강진에 살고 있는 강진. 여기서 강진까지 정말 멀었어요. 제가 직접 운전해가지고 갔는데 이 사람은 와보랑께 박물관을 열고 있는 분이에요. 와보랑께. 일단 와볼시라는 얘기죠. 와보랑께라는 박물관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TV에서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사투리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사투리로 그림을 그린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 사람이 저 있는데 선물을 한 개 주셨어요. 이런 쪽의 그림이 이게 글씨가 이 안에 숨어 있어요. 사투리가 숨어 있어요. 얼핏 보니까 여러분 랑이나 이런 게 보이죠? 랑. 이 랑이 이렇게 보이죠? 이 사투리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 그래서 제가 취재 간 날 그림이 하나 팔린대요.
그림이 하나 팔렸대. 잘 팔린대요. 왜? 고향이 그리운 사람들은 강진에 놀러 와서 강진 근처에 이런 사투리를 보고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뭐 큰 돈 안 드니까 사서 자기가 들고 가는 거, 기념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취재 너무 멀리 왔다고 선물이라고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 교수방에 걸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요. 이렇게 사투리로 그림까지 지금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조형미를 갖춰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자기가 왜 이 사투리, 이분은 정말 독학을 해서 그림을 그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의 작품이에요. 그전에는 풍경화도 그리고 뭐 이렇게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이 사투리에 대해서 관심을 되게 많이 기울였냐면, 사투리는, 정말 사투리는 여자분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자가 하는 사투리보다는, 전라도 사투리는 여자분이 하는 사투리가 훨씬 강하고 전라도 맛이 훨씬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느냐, 왜 남자보다 여자가 더 전라도 맛이 더 나고 더 이렇게 막 가슴을 후비는 그런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여성들의 삶이 너무나 힘이 들었기에 사투리가 훨씬 앙팡지고 사투리가 훨씬 생활에 그냥 묻어나오는, 생활의 그 힘듦과 생활의 괴로움과 생활의 즐거움이 훨씬 진하게 풍긴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자기는 이 나이 먹으신 그 여자분들의 그 생활의 애환이 사투리에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래서 이 사투리를 작품으로 만들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표준말로는 도저히 그분들의 그 삶의 그 고됨을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사투리 아니면 그분의 삶들을 표현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그런 의미에서 사투리는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의 어떤 역사고, 그 지역 사람들의 나이테예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의 어떤 힘든 개인의 뭐 히스토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힘듦이 정말 뚝뚝 녹아나는, 이 사람도 정말 가난하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거지 생활을 한 사람, 그렇게 밑바닥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여인들의 그 한마음, 그 지난 삶을 가슴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어떤 계기로 이제 직장을 가지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사람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림이에요. 자기가 거지 생활을 해도 스케치북을 놓지 않았다는 거. 그 스케치북이 있어서 내가 살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림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표현하는 길이었겠죠. 자기의 이 뭔가를, 이 엉어리를, 이 슬픔을, 이 고통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그림이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안 죽고 살아났을 거예요. 죽고자 했을 때 그림을 그릴 수 있었기 때문에,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릴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거지로 떠돌아다녀도 스케치북 하나만, 그것만 잡고 살았다, 안 죽고 살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해서 와브랑께 박물관을 만들어서 이제 이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자기 그림이 팔렸다고 내한테 엄청 자랑을 했어요. 나는 그림을 정식으로 배우지도 않았지만 내 이 사투리로 그 그림을 산 사람이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그 지역의 판사래요. 판사분이 와서 그렇게 그 고향에 오신 판사 같아요. 그 지역에 고향에 오신 판사 같아요. 그 판사가 자기 그림을 사가갔다고 그렇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 지위고화를 막론하고 이 고향에 대한 언어에 돈을 내는 거죠. 이 언어를 이렇게 조형미 있게 풀어내는
그 노력에 그 판사분 뭐 앞에 뒤도 안 보고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 꽤 팔린다고 그렇게 이 사람 아주 내년에 자랑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막 이분 집에는 이게 뭐 이 박물관 한 편이 자기 그림 전시장이에요. 자기 그림도 이 사투리 이게 다 이 사투리입니다. 이 글자 다 사투리 글자예요. 이걸 이렇게 조형미 있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투리도 그림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분이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사투리가 그냥 무궁무진해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무궁무진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안동분이에요. 사투리로 노래를 아이고 아줌매 어디 가니껴 무슨 좋은 일이 있니껴 말도 마이소 바빠 죽을시더 고마 정신이 한 개도 없니더 아이고 아줌매요 뭐 극구 바쁘이껴 무슨 좋은 일이 있니껴 하니까 좋고 마고요 좋아 죽을시더 서울서 아들이 왔잖니껴 이 가사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아들이 와서 너무 좋아 죽겠다는 얘기. 이제 시골 장을 갔겠죠. 아들이 온다고 이제 장을 보러 가서 이제 막 신나게 지금 장을 보겠죠. 아들이 온다고 좋아서. 그래서 이분은 뭘 했느냐 하면 이 안동 사투리로 노래 가사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투리를 알리는 거예요. 이분 TBC 뭐 이런 데서도 나가고요. 지금 대구 경북의 행사에 많이 나갑니다. 이런 사투리로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요 이분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그분은 제주도로 동요를 만들어가지고 어린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그 동요를 보급시키는 선생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만든 동요를 갖고 와가지고 제주도의 제일 번화한 거리에서 자기 만든 동요를 치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알려지면서 유치원에서 자기 동요집을 만들어서 그 유치원에 학교에 교과서 비슷하게 사용이 된 거예요. 제주도에. 그렇게 제주도에 어떤 이분이 만든 건 어떤 노래냐면 제주도 음식 있잖아요. 음식에 대해서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가사가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그 내용이 가사로 만든 거예요. 뭐 그런 거 제주도의 어떤 유명한 지역을 소개하는 걸 제주도어로 해서 가사로 만들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주도에 대해서 제주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지만 제주도의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인터뷰를 한 분들은 그런 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분들은 한 3분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지만 또 다른 분들도 있어요. 사투리로 이제 노래하시는 분도 있고요. 사투리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부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부산에 영어 방송이 있어요. 영어 방송에서 사투리 특집을 했어요. 대상 받았어요. 방송 대상을 받았어요. 우리가 영어 방송에 부산 사투리 전혀 안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산 영어 방송에서 사투리로 특집을 만들어가지고 1시간 반 특집 만들어서 그냥 사투리 그대로 해서 했더니만 완전 히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사투리를 또 영어로 바꿔가지고 영어 버전으로 바꿔가지고 또 방송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부산이 굉장히 사투리를 활발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대구에도 어떤 방송도 많이는 하지 말고 한 부분만 부산은 그 사투리 방송도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면 TBC가 날씨를 하면서 사투리로 다 하지 말고 사투리 그냥 들어갈 때 내일은 비가 옵니다 예를 들면 그 정도 하나 멘트를 알려도 TBC의 존재 이유가 있겠죠. 우리 지역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부산은 지금 그런 방송이 있습니다. 아예 사투리로 얘기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일반 방송에 한 섹터로 사투리로 방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나운서 두키가 주고받아요. 사투리로.
오늘 날씨 어때? 하고 뭐 이러면 서로 이렇게 주고받아 사투리 주고. 우리도 좀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구 사람들은 좀 걱정이 많은지 우리도 그런 많은 걸 하면 사실 힘들어요. 근데 한 줄, 두 줄 정도의 멘트는 지역 방송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닐까. 그리고 또 지역민을 위한 서비스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그리고 자기의 어떤 퍼스널리티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잘 반영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봐요. 그래서 사투리로 영어 방송에서도 사투리를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유치원 애들을 대상으로 또 사투리를 만들어 부르고 또 사투리로 뭐 많은 걸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니면서 근데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사투리를 가장 활발하게 이렇게 하는 데가 부산하고 전라도입니다. 전라도 쪽에 굉장히 사투리를 가지고 많은 걸 해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취재를 제가 거의 전라도 쪽에 많이 갔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전라도 쪽이 이 사투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봐요. 앞으로 이제 사투리로 노래를 계속 불러가지고 대구 경북 지역에 이제 이 사람이 직접 작사 작곡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꿈이 사투리로 뮤지컬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이번에 꿈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투리로 참 많은 지역 곳곳에서 사투리로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고 내가 사랑하는 내 지역의 말로 돈도 한번 만들어보고 또 내 지역의 말로 상품도 한번 만들어보고 내 지역의 말로 노래도 한번 만들어보고 내 지역의 말로 책도 한번 만들어보고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런 다양한 시도를 어떻게 담아내서 이게 그냥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이렇게 좀 모아서 이렇게 좀 힘을 가지고 서로 힘을 가지고 또 서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지원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지원하고 이런 게 되면 잘 굴러갈 수 있겠죠. 또 이 사람끼리 서로 힘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투리를 쓰고 싶어 하지 않는 지역민들에게 사투리에 대한 자부심, 애정 부족, 외면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심어줄 수 있을까? 이게 결국 지역 사랑입니다. 지역 사랑 없이는 이 사투리에 대한 관심도 여러분들이 지금 지역 사랑을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자부심 이 지역을 애양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이런 시대에 또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지역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많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이게 우리의 언어 권리예요. 사투리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독일에서 각 지역의 언어를 하나의 책으로 만들고 그런 걸 모으고 이런 출판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지역의 어떤 언어 권리 우리가 지역의 분권을 얘기하면서 왜 지역의 사투리에 대해서는 지역의 언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권리를 우리가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여기에서 나갈 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투리를 당당하게 쓸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이용해야 되는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투리는 우리 지역의 흔적입니다. 김지영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이 사투리는 우리 선대의 흔적이고 살아온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사인. 우리가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의 어떤 삶의 아까 그 강진에 계신 분처럼 그 삶의 흔적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그 삶을 느껴볼 수 있는 거예요. 사투리를 통해서 그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삶을 우리가 반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흔적들의
매개가 되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히 얘기하자면 사투리라는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 사투리라고 하면 왠지 촌스럽고 왠지 좀 뭔가 덜 세련되고 왠지 좀 변방의 언어 같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지역 언어로 지역어라고 하자. 왜 꼭 사투리 그게 뭐 사투리라고 하는 말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그 말이 그만에 흘러오면서 약간의 어떤 아웃사이더 같은 느낌을 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 촌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아웃사이더 같은 느낌이 나니까 지역 언어, 지역어라고 얘기를 하자. 당당하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자는 게 제 이 시리즈, 6개월 동안의 어떤 시리즈의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주영 선생이 무릎을 치면서 그거 정말 좋다. 나도 지역어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철우 지사도 여기 앞에 제 서문에 보면 자기도 지역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제가 이 자그마한 이 공간에서 사투리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때 김준기 씨가 그 필름통 대표는 팻말이라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것도 뭐 좋은 말이 아이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거 지역어라고 얘기를 하자. 그래서 지역어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말 그게 어떤 사투리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대표하는 말 그럼 우리 지역민들이 사랑하고 즐겨 쓰고 지금의 나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쓴 말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들 우리 손자 또 그 손자의 손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말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어라는 이름을 붙여주자 는 게 제 주장이에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 연재가 끝나고 매일신문에 연재가 끝나고 좌담회를 했어요. 이철우 지사 그리고 김주영 선생님 그리고 우리 신일희 총장 저 이렇게 해서 4명이 좌담회를 했는데 그 좌담회의 제일 큰 제목은 사투리 대신에 지역어라고 이름을 붙여주자는 게 마지막에 얘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투리라기보다는 지역어다, 지역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지역의 사투리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려주자는 얘기, 이름을 붙여주자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역어라고 얘기를 썼으면 지역 언어, 지역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우리가 이름 불러주면 뭐 그런 시도 있잖아요. 이름 불러주면 형태가 생기는 거죠. 이름 불러줌으로써 우리의 그 사투리는 자격을 얻는 거죠. 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역어라고 얘기를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투리가 사실은 지자체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대구시도 뭐 제가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어떤 상품이나 대구시의 어떤 행사, 대구시의 어떤 여러 가지 뭐 관광 자원 이런 데 대해서 사투리를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이렇게 묻어나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대구시가 많이 나는 애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각이 굉장히 필요하고 기업은 자기 상품에 사투리를 넣거나 안 그러면 지원을 해주면 되죠. 여러 시도하는 뭐 대학에서 시도하거나 뭐 이런 걸 할 때 기업에서는 지원을 해주면 되죠. 우리 지역 언어를 좀 더 후세에게도 물려주고 우리 지역 언어만 가질 수 있는 우리 고향의 이 끈끈한 이런 걸 이제 살릴 수 있도록 대학은 연구를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이 사투리를 보존하고 사투리를 쉽게 우리 후세에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기업은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사투리가 뭐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도 당당하게 주눅 드지 말고 재밌게 그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어떤 여성 기업인은 사투리 때문에 이익을 너무 많이 본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가면 자기가 사투리만 얘기하면 저 사람 대구 경북 출신이구나. 대구 경북 기업인이구나. 하는 거 자기가 얘기만 딱 하면 딱 각인이 된대.
그래서 기억을 굉장히 서울 사람들이 잘한다는 거예요. 같이 서울말 쓰면 기억을 못 하는데 이 대구 사람이 뭐라 카노하고 그분은 정말 사투리를 심하게 써요. 여성 기업인데 너무 심하게 써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아, 전국적으로 저런 어떤 회장을 맡고 있는 분이 저렇게 사투리를 심하게 쓸까? 그분은 그 사투리 때문에 서울 사람들 한번 딱 보면 자기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거는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뭐라카노 하도 얘기를 해놓으니까 서울 사람들이 뭐라카노 사장님 이렇게 이제 전화가 온대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홍보하는 데는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 사투리를 씀으로써 당당하게 우리 지역에 굉장히 손쉽게 자기를 내가 대구 경북이면 알리는 그런 어떤 굉장히 이제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이제 그분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51분이 제가 요 책에 여러분 이 책 갖고 있죠?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그냥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요걸 읽으면서 이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사투리는 그 지역 사람들이 살아온 채취와 흔적이다. 제가 쓴 글입니다. 다양한 삶의 사연은 물론 세월의 위험이 새겨진 역사의 나이테다. 그럼에도 사투리는 지방의 언어라는 이유로 표준어에 밀려 소멸의 운명을 맞고 있다. 사투리는 한번 사라지면 영원히 대체 불가능한 천연 자원이다. 땅속 문화유산 못지않은 소중한 지역의 유산이다. 무엇보다 사투리는 지역민의 언어 권리이며 지역 사랑의 첫걸음이다. 사투리를 복원하고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하는 이유다. 다시 사투리를 찾아야 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이 말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끝마치려고 합니다.